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봉남입니다. 현재 크립토 시장은 테라 루나 사건과 거시경제로 인해 정신이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장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하세요. 루나 사태를 기점으로 CBDC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이 국제송금에 사용하는 금융 메시징 네트워크인 스위프트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자세히 설명드렸었는데요. 지난 목요일에 스위프트는 프랑스 IT 회사인 캡제미니와 협력하여 국경 간 CBDC 실험을 수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스위프트는 CBDC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은 두 번째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지는 시도입니다. 스위프트와 캡제미니는 여러 CBDC 네트워크 간의 연결뿐만이 아니라 CBDC와 기존 통화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방법까지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스위프트의 최고 혁신 책임자인 토마스는 최근 성명에서 전 세계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현재 CBDC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수많은 중앙은행이 다양한 기술, 표준 및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자체 디지털 통화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CBDC에 생소한 분들을 위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DC는 말 그대로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엄청난 관심을 받아온 이슈이기도 한데요.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CBDC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한 상황입니다. 2020년에는 80% 이상의 은행이 CBDC의 잠재성을 연구했었는데 현재는 90% 이상의 국가들이 CBDC에 관심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왜 이토록 CBDC에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암호화폐 급증. 둘째,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비접촉 결제 옵션에 대한 고객 수요 증가. 셋째, 최첨단 기술에 익숙한 인구 집단의 증가 및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증가. 넷째, 위험한 암호화폐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 비롯된 안정적이며 규제된 디지털 통화의 필요성. 특히요, 이번 루나 사태로 인해 4번째 이유가 급격한 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CBDC는 전자 형식의 전통화폐로 국가 간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고 규제합니다. 가정, 기업 및 금융기관은 CBDC를 사용하여 지불 및 저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한 국가의 통화정책, 중앙은행 및 무역흑자가 CBDC의 공급과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성격을 모두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CBDC와 일반적인 암호화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CBDC는 중앙은행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의해 운영되는 중앙 집중식 구조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암호화폐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인 암호화폐의 경우 접근 권한은 차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탈중앙성을 지향하기에 누구나 액세스할 수 있는 무허가 개방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중앙화되어 있는 CBDC는 권한이 있는 금융기관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용 형태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CBDC는 소매 지불 및 금융거래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형태의 투자 활동은 금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CBDC의 이점은 무엇일까요? 글로벌 금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CBDC는 금융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하고요, 신속하게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매 CBDC 모델을 통해 소비자는 중앙은행 자금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비은행 국가가 많은 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또한 CBDC는 모든 거래가 디지털 원장에 기록되므로 정부가 개인들의 자금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불법 행위를 탐지하고 방지하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쉬워질 겁니다. 자, 그러면 CBDC의 단점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CBDC가 중앙은행의 자금 흐름과 거래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 이것은 바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다양한 제한을 둘 수 있기에 사용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운영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둘째, 중앙은행이 사용자 데이터 및 거래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엄청난 수의 일반 사용자가 소매 CBDC를 소유하게 되므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피해가 극심할 수 있어요. 넷째, 예금 및 상업대출 발행이 줄어듦에 따라
은행은 상당한 규모의 사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는 상업은행 수익의 감소에 이어질 수 있으며 주식시장과 금융 불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그 필요성을 인지했기에 결국 CBDC가 상용되는 시대는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크립토 생태계와 CBDC는 계속해서 관계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전쟁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타협하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부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은 비트코인이 수세에 몰리면서 위기에 처한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위기 다음에 무엇이 있을지도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위태로워 보이는 것은 오늘날의 일만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은 언제나 위험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간 버티면서 가치를 키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장 우리는 투자 관점에서 비트코인과 크립토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단순히 투자의 가치만 있었다면 비트코인은 진작 사라졌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트코인은 투자를 초월하는 가치를 두고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무엇일까요? 비트코인에는 있고 CBDC에는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각자 곰곰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네요. CBDC가 화두가 되는 가운데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의 실제 성과와 상관없이 CBDC가 주목받는 상황 속에서는 리플의 펌핑이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많기에 그간 리플을 주의 깊게 보셨던 분들은 분할 매수와 손절 라인을 정확히 지켜 들어간다면 손익비 좋은 트레이딩이 될 수 있겠습니다. 5월 20일 금요일 저녁 8시 오늘이죠. 강남에서 손익비 좋은 트레이딩을 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도 합니다. 앞으로 많은 오프라인 미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강의 신청 못하신 분들은 다음 회차에는 꼭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5월 17일 화요일 이번 주죠. 많은 자금이 서클사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 코인으로 몰리고 있다는 브리핑을 해드렸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불씨는 지난 몇 주간 큰 화두였습니다. 테더의 안정성 또한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USDT가 상환되어 830억 달러 정도의 테더 시총은 740억 달러 수준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 평가되는 USD 코인 시총은 530억 달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4시간 트랜잭션 양에서도 USD 코인에 한참 밀려버렸습니다. USDC던 USDT던 스테이블 코인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모습을 되찾아서 크립토 신의 불안을 가중시키지 말았으면 합니다. 시장이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장기 보유자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마지막 트랜잭션 후 1년 이상 움직이지 않은 비트코인의 비율은 거의 변동이 없고요. 약 65%의 수준입니다. 마이클 셀러 형님도 굳건히 버텨주고 있습니다. 숨을 곳 없는 세계적 약세장 속에서도 하나 남은 유일한 희망이 비트코인이라 말하고 있네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해변에 모인 44개국의 중앙은행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물들고 있다는데요. 하루빨리 좋은 소식이 나오길 기도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내일 봐요. 안녕!